안녕하십니까. 136회 토목시공기술사 2교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교시는 평이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도 내가 잘 몰라도 적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는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자재, 파동 뭐 이런 것들 있죠. 파업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원인, 종류하고 원인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지연의 종류는 좀 분류적인 부분이고 원인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꼭 이렇게만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실제로 답을 적을 때는 한 개 한 개 항목별로 적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분류적으로 적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발주자의 책임 지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자의 책임 지연은 예산의 부족. 그래서 우리 연차공사 이런 것들 있죠. 예산이 올해 200억이 나와야 되는데 100억 분이 안 나오면은 그 공사 기간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계획 설계 변경 이런 부분, 잦은 설계 변경, 그러니까 설계 도서에 어떤 문제가 많거나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나 도로폭을 4차선인데 5차선, 6차선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설계 변경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정보고를 올리면은 의사결정의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된다. 이런 것들 많죠. 예. 실정보고 올리면은 예산이 올라가니까 바로 판단을 안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 따라서 뭐 몇 개월부터 해서 뭐 6개월, 1년씩 이래 걸리죠. 그럼 발주자의 간섭방해 너무 디테일한 어떤 요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시공자의 책임 지연, 시공자는 시공자의 과실, 시공을 잘못해서 재시공, 비효율적인 작업 수행, 작업 계획 수립의 문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하다 중지되고 뭐 장비가 어떤 새로 수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죠. 여기 있네요. 부적합의 지원, 자재가 늦게 들어온다. 너무 자재가 제때 신청을 못해서 자재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너무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거, 장비 수급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체 파산, 하도급체가 부실하면은 파산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업체도 선정을 하면은 발주자에 우리가 관복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관복을 할 때 그 적정한지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하죠. 감리단에서. 그게 이제 파산, 지연,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책임 지연, 설계 도면 불확실,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불완전하니까 도면을 부족하게 그리고 도면을 부족하게 그리니까 구조 계산이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되고 현장에서 검토하다가 오류 잡는데 시간이 많이 빼앗기죠.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책임 지연 또는 불가항력적인 지연, 볼까요? 태풍, 폭우, 뭐 천재지변, 호우, 지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통제를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이런 것들은 전쟁, 뭐 4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 파업, 전쟁, 파업, 그 다음에 원자재의 상승, 원자재 값의 상정, 또는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이 안 된다든지 외산 자재 이런 것들, 파업, 레미콘 파업, 철근 파업, 또는 우리가 이제 토공 장비의 파업, 이러면 토공 작업이 안 되잖아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레미콘을 못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주인의 종류 및 기능,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줄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가로 팽창, 가로 수축, 세로 수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간격, 위치, 시공법, 예. 정의, 역할, 간격, 위치, 시공법. 그래서 가로 팽창, 설립바죠, 설립바. 요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줄눈의 배치 단면도 설립바, 예. 팽창 줄눈, 완전히 줄눈을 절단하는 거요. 수축 줄눈 6m마다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균열 유발 줄눈이라고 하죠. 균열을 절단하기 때문에 줄눈을 절단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절단하는 건 우리가 맹줄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 수축 줄눈 1차선, 2차선 이렇게 하면은 포장 1차선 포장하고 그 다음에 2차선 포장하고 3차선 포장할 때 타입바를 해서 서로 부등침하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 평창, 가로 수축, 세로 수축, 타입바, 설립바, 다열바, 타입바, 설립,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다열바, 다열바는 수축이 아니랍니다. 다만 균열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입바, 이거는 시공에 대한 뒤틀림 방지, 이렇죠. 평창 공간 확보, 하중 전달 번호 방지, 그 다음 2차 응력 균열 방지, 뭐 이런 거, 2차 응력 온건커, 뒤틀림 방지, 인접 차선과 단차 방지. 얘는 여름철에 할 때 6에서 240, 6월에서 9월 할 때는 200에서 480. 그렇죠. 여름철에 할 때는 240에서 480, 10월에서 겨울철에 할 때는 6에서 240 횡방향으로 설치하고요. 다열바 32mm 원형 철근 L 50m, 50cm, 간격은 30c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이염은 일일 시공량 때문에 필요한 팽창이염 위치에 둔다. 팽창이염. 그래서 팽창이염 요 위치이죠. 그래서 시공이염은 요거하고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수축이염은 4에서 6m 횡방량, 다열바 32mm 원형 철근 50cm, 간격은 30cm로 설치 간격. 다만 이거는 왔다 갔다 설립이 안 되는 거죠. 세로 수축 이염, 타입바, 인접 차선의 단차를 방지 3.25, 4.5m 차선에 보통 이거는 차선에다가 설치를 하죠. 예, 종방량 16mm로 보통 설치합니다. 포장하고 나서 옆 측면에다 꽂아주는 거죠. 길이는 76cm짜리 정도 됩니다. 간격은 75cm 간격으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 팽창 줄눈, 그래서 다열바 캡을 씌우고요. 요렇게 예, 가로 팽창 줄눈. 그래서 얘가 설립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바 자체는 다열바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설립바. 그래서 얘가 농막이 페인트를 칠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축 줄눈은 우리가 여기에 줄눈 절단으로 해서 딱 절단을 합니다. 시공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죠. 그래서 위에 한 75mm 정도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 세로 수축 줄눈, 맹줄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요 부분에 우리가 차선 있는 부분에 절단해서 봉합재를 넣고요. 16mm 철근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선, 2차선, 나중에 여기는 차선. 이렇게 이제 개념상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터널입니다. 저토피 터널 시공 중 집안 붕괴, 집안 함몰이 발생되었다. 예. 집안 붕괴 예방 대책과 응급 복구 방안. 예방 대책은 우리가 보조공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응급 복구 방안은 긴급하게 진행성 여굴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긴급하게 복구하는 걸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방 대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토피 터널이라는 건 터널이 이렇게 가면은 이 토피가 2D 이하예요. 2D 이하. 그래서 이런 데는 붕괴가 안 되는데 2D 이하는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보강하느냐, 외부에서 보강하느냐,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보강, 외부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그라우팅을 해주면 돼요. 그라우팅. 아니면 복토를 해줘가지고 아층이 나오도록 해주든지. 아층이 부족하거든요. 2D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층이 부족해서 응력 전달이 뒤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중이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굴착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굴착에 들어갈 때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붕괴되면은 계속 진행성 여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예방대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조공법, 내부에서 강간다단 그라우팅, 폴링, 막장면 그라우팅, 천단부 그라우팅 이런 것도 하느냐? 우리가 그라우팅, 강간다단 그라우팅, 이렇게 하느냐? 또는 우리가 링크 공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락포인트를 찔러주느냐? 이런 것들 내부에서 보강해야 되고, 아니면은 바깥에서 성토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JSP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JSP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단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안에 요 굴착을 할 때는 붕괴되지 않는 거죠. 미리 그렇게 JSP를 하고 굴착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보강. 그렇게 기본적인 예방 대책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방 대책은 사전조사, 뭐 발파니까 잔향량 관리, 뭐 잔향량의 준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발파, 보조공법과 외부 보강도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잔영량 관리, 사전조사, 시험 발파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습니다. 개척 관리, 이게 이제 집안 붕괴 예방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측과 대응 방법, 응급 복구 방법요. 응급 복구,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돼요. 긴급하게 복구를 하려면은 우리가 징후 예측 대응 방법과 차단 방법이 있습니다. 징후 예측은 개척 관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막장면에 우리가 붕괴될 예상이 되면은 즉시 우리가 30m 이내 거리에서 쇼크리트로 해야 돼요. 이렇게 굴착을 해 들어가는데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바로 쇼크리터 타설 장비로 30 바로 가까이 하면 돼. 멀리에서 쇼크리터 타설 장비로 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철망, 철근 이런 것들을 대고 우리가 나무 세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이 부분을 폐합을 시켜서 얘가 붕괴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실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측과 대응 방법이고, 차단 방법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락볼트라든지 이런 거로 박아서, 만약 이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럼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 이 내부에다가 락볼트 또는 쇼크리터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차단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성 여부는 이거는 계속 붕괴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붕괴가 됐을 때 예상이 될 때 조치를 하고, 붕괴가 진행이 되면은 긴급하게 차단 방법, 락볼트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하수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발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급 복구 방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막장면을 폐쇄하는 거죠. 결국은 폐쇄하고 긴급하게 우리가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방제 계획을 강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방제 계획. 방제 계획을 강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안조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있습니다. 집안조사에서. 그래서 예비조사, 본조사, 설계, 이게 원래는 설계 문제예요. 예비조사, 본조사. 그런데도 현장에서도 예비조사, 본조사 있습니다. 예비조사, 현장답사, 본조사. 그래서 현장답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답사. 예비조사, 기존 자료의 조사, 그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뭐 인접자료, 뭐 이런 것들이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검토한다든지, 이는 사무실에서 우리가 도면을 보고 검토하는 게 예비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조사는 본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조사, 현장 시험, 그 다음 실내 시험, 물리 탐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안반이 있는 데는
불연속면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시굴 조사라든지 이런 걸 지표면 지질 조사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는 거고, 현장 시험, 사운딩 시험, 그 다음에 시로 채취를 해와서 실내 시험, 그 다음에 물리 탐사 이렇게 됩니다. 현장 시험에는 SPT 표준 관입 시험, 콩 관입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반은 수압 파쇄 시험, 유전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수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내 시험은 SPT 시험은 아마 시로를 채취하잖아요. 그럼 실내에서 시로를 가지고 다짐, 전단, 안밀, 압축 시험 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비, 뭐 함수율 이런 것도 시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탐사, 물리 탐사 이거는 우리가 SPT 아마 시초 주상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면은 시초 주상도 이런 것들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줘야 되죠. 이제 BH1, BH2, 그래서 토사, 리핑, 발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래 돼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시 크리킹, 이 중간에는 조사를 안 해도 이 선으로 해서 이 비슷하게 선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얘는 about one, about one, 예, about one, 교대 원, 교대 투, 뭐 이렇게 우리가 모식화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이게 시추 주상도죠. 그래서 뭐 이건 점성토, 사질토, 뭐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보통암, 요는 연암, 뭐 여기는 다시 경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 탐사는 이렇게 있죠. 팔을 이용하느냐, 팔을 미용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전기 전자기파 GPI 탐사, MP가 지킨다. 우루과이 라운드한테 MP가 지킨다. UT, IT, MT, PT, 예, UT, 울트라소닉 테스터, 예, 초음파 탐사, IT 방사성 탐사, 마그네틱 탐사, 또는 PT 탐사, 액체를 형광물질로 되어 있는 걸로 조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MP가 지킨다. 예,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탐사, 터널 같은 데에서는 TSP 탐사, 요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다가 언급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전기저항, 예, 여기 있네요. 요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에서는 UT, IT, 그래서 UT, 탄성과 우리가 TSP, UT, IT, 그 다음에 GPR 탐사,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탐사도 있고, 우리가 탄성파 탐사, 탄성 전자 방전, 탄성파 탐자, 전자기파, 그 다음에 전기 비저항, 그 다음에 전기 비저항 밀도, 탄성 전자 방전, 방사성 전기 비저항, 그러니까 탄성파, 전자기파, 방사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비저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성파 탐자는 탄성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성파, 그래서 터널 같은데 TSP 탐사, GPR 탐사, 우리가 일반 지하 지작물 조사할 때 GPR 탐사, 그 방사선 IT, 방사선 탐사, 전기 비저항,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가 집안의 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기 비저항으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탄성 전자 방전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주로 하는 탐사 방법입니다. 사방시설의 종류 및 기능, 시공시 유의사항, 우리가 콘크리트 사방댐,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로 보면은 사방댐, 전 콘크리트, 돌에 대한 거, 강제 철망, 스크린, 블록, 링네트, 스크린과 링네트는 물은 통과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지 또는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 또는 강제털 또는 링네트 이렇게 해서 큰 나무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나머지는 물을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은 가운데로 빠지도록 안에 댐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돌을 이용한 거, 콘크리트를 이용한 거, 블록을 이용한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 나무는 그러고 물은 빠지고 요것도 이제 물은 빠지고 물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나무 같은 거는 이 안에 찌꺼기는 그 안에 차 있고 링네트도 마찬가지죠. 네트 얘는 우리 이제 뭐 골프장 같은 네트 이런 부분이 그보단 더 크죠. 10cm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트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방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류고 기능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하는 거죠. 쇄골 물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쇄골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토성류가 발생되니까 토성류를 방지하고 또는 하부 지역의 하천에 대한 우리가 범람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마을에 침수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이런 것들이 되죠. 기본적으로 장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진입로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사전조사, 두 번째는 진입로, 세 번째는 경사진 장소에서 해야 되니까 지질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시공시 선정된 공법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갈수기를 피해야 돼요. 여름철에 시공하면은 시공하는 위치에 물이 쏠려 내려와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미콘 자재를 어떻게 수급을 할 건지 여기까지 산소까지 자재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건지 철근 콘크리트 자재가 여기까지 가려면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훼손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예. 우리가 경사진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매우 위험하잖아요. 장비라든지 여기에 펌프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장비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자연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의 상수 보호지역 뭐 이런 것들도 언급해 줘야 되고요. 오탁 방지망 뭐 요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SC거든 포스트 텐션 방식과 제작 공용까지 단계별 응력 특성과 단계별 시공관리 방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건 설계적인 부분인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포스트 텐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선의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면은 긴장해서 운반해서 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전에는 압축과 인장이 이렇게 발생되고요. 압축과 인장, 압축과 압축. 긴장 전에는 압축과 인장이 되는 거고, 긴장 후에는 압축과 압축이 발생돼요. 이렇게 됩니다. 긴장 후에는. 예. 합성 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긴장 전, 긴장 후. 요 부분을 긴장 전에는 요렇게 압축과 인장이 되는데 요 강선의 긴장을 하면은 압축과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운반 거치를 합니다. 운반 거치를 해서 슬래브를 시공을 해요. 그러면 압축과 압축이 되는데 얘보다도
압축 부분이 더 커졌죠. 이렇게 압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 긴장을 설레버를 합성을 하면은 압축력이 더 일차화가 되기 때문에 처짐이 적게 발생을 해요. 요렇게 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성전 그 다음에 이제 합성전에는 긴장전, 긴장 후, 공용시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작, 거치, 공용, 제작할 때, 그 다음에 긴장할 때, 공용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 긴장시, 그 다음에 그라우터, 운반, 유지관리 이렇게 유의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PS 제작 시에는 우리가 급식 동바리를 잘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서관에는 우리가 시서관을 여기다 설치를 하잖아요. 안에다가. 그래서 피복 두께, 철근 간격, 순 간격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 PS 긴장, 그 다음에 그라우터. 긴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라우터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 결합 제비는 45% 이하 유동화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맞부가 주입량 관리, 그 다음에 운반 가설 시 비틀림이 없도록 운반 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시는 과하중 방지, 편심 부식 방지, 재긴장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